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게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트럼프는 우리는 3천억 달러에 가까운 비용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담보로 히토류를 원한다고 말했죠. 트럼프의 기브 앤 테이크 제안은 그의 사업가적인 면모를 보여주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그의 손짓에 화답했습니다. 젤렌스키에게 있어서도 히토류는 강력한 협상 카드인데요. 그는 지난해 9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에게 러시아와의 전쟁 종식을 위한 승리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히토류가 당시 승리 계획에서 중요한 경제적 요소였다며 미국과 히토류 광산에 대한 투자 협정을 맺는 내용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는 지난해 12월 트럼프가 당선인 신분으로 파리에 방문했을 때도 달려가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매장량을 강조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우크라이나는 트럼프 취임 후 우려했던 미국의 지원을 이어나갈 수 있죠. 반도체와 배터리 등에 필요한 핵심 광물인 히토류 외에도 우크라이나는 세계 광물 공급량 5%를 차지하는 핵심 국가인데요. 우크라이나는 마이크로칩과 전기차 같은 첨단 부품에 사용되는 리튬 매장량도 상당합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약 50만 톤의 미개발 리튬을 보유해 유럽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항공기 제조 등에 쓰이는 티타늄 매장량이 유럽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죠. 게다가 상당수는 미개발 상태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많은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수조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주요 광물 중 상당수는 우크라이나 동부 참호와 지뢰밭 아래에 있는데요. 특히 많은 부분이 러시아가 점령하고 세력을 넓히고 있는 도네츠크, 자포리자 등 동부에 집중돼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지난해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러시아가 매장지를 장악할 경우 우크라이나의 자원이 이란과 북한 등에 넘어갈 위험이 있다고도 밝힌 바 있죠. 미국은 필요한 광물을 상당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히토류 70%를 생산하는 중국의 의존도가 큰 편입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이 보복 조치를 발표하는 등 무역전쟁 초일기에 들어갔는데요. 중국은 트럼프 일기 때도 미국의 관세 위협에 히토류를 무기로 내세웠고 광물 수출 통제로 보복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는 동맹국의 투자에 열려 있다며 미국 기업의 개발을 원한다고도 언급했는데요. 그는 영토 사수에 도움을 주고 무기와 제재 패키지로 적을 격퇴하는 동맹국들과 함께 모든 자원을 개발할 수 있다는 사실에 열려 있고 이는 정당한 일이라고 했습니다.